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열린 관광지냐 그건 아니고요. 열려가는 중이다. 열려가는 관광지다. 돈이 잘 안 돼요. 저는 1+1이에요. 내가 한 발 내딛는 게 우리의 삶을 바꾸습니다. 사실 한 서너 시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도 K 무장의 여행 수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구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무장애 관광 관련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전윤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무장애 관광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전문가분들 2분 모셨습니다. 자, 제 옆에 계신 분들 각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경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ENI즈 대표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장애인 관광, 유니버셜 디자인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하고 또 협업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옆에.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기업 모아스토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민기라고 합니다. 저희는 무장애 관광이 좀 본격화됐는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장애 관광 코스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무장애 관광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두 분은 몇 번 뵀던 분이에요. 이 무장애 관광과 관련돼서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누구다 하면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도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애인 관광 먼저 실천해 본 경험 있는 당사자들과 또 연구 개발도 하셨고요. 또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오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요. 무장애 관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요. 관광 약자들에게 자신감과 정보 제공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네, 사실 무장애 관광이라고 하면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장애 관광, 두 분은 무장애 관광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장애 관광은 일단 그 장애인을 포함한 이제 관광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무형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배제를 조금 없애는 어떤 관광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무장애 관광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관광 약자라는 것은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되어져 있지는 않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이제 이 관련된 조례들을 하면서 조례에서는 좀 정의를 좀 내려놨는데 거기서 보면 관광 약자는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영유아 동반자, 그다음에 임산부 등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등이다 보니까 더 이제 나중에 더 많이 더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저희 한 30% 정도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조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역시 전문가다운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많이 발로 뛰시는 강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무장애 관광에 대한 현장 교육도 하거든요. 어떤 그 가이드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무장애 관광에 대해서 교육을 막 하니까 이게 장애인만을 위한 관광인데 굳이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나? 이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무장애 관광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사실 누구나 다 관광을 누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무장애 관광이다. 그래서 사실은 무장애 관광이 되게 낯설긴 하시겠지만 우리 집 아이든 아니면 우리 집에 그 연로하신 부모님이든 아니면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오신 분, 짐이 많은 분들까지도 누구나 다 사실 쉽고 편하게 여행하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장애 관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너무 공감하는데요. 저는 사실 무장애 관광이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실제로 관광하는 데서는 소비를 하는 행태잖아요. 이 소비할 때요. 대접받는 그런 관광객이 되고 싶거든요. 사실 저 계속
관광하면서 뭐 바깥 깎아주거나 잠자리 뭐 공짜로 자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편하고 차별받고 기분 나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는 게 바로 무장애 관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요 지금 사회적 단계 수도권에 2.5단계에 접어들어서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늘 여기 패널분들과 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겨볼게요. 네, 혹시 그렇다면 관광약자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관광 코스를 발굴하기 위해서 SC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이렇게 밝히긴 좀 그러니까. 그곳을 이제 뭐 여러 구역을 나눠서 몇 번이나 이제 관광을 갔는데, 함께 간 그 휠체어를 탄 장애인 분과 점심을 먹기 위해서 되게 여러 곳을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한 5번 정도를 갔는데 4번을 패스트푸드점을 갔어요. 어쩔 수 없이. 사실 저희가 이렇게 춥고 힘든 가운데 패스트푸드점을 가면 되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막 체할 수도 있고. 정말 안 가고 싶었는데, 거기가 이제 시 단위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는 뭐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는데, 그 주변 인근에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곳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이 있거나 계단이 있거나 뭐 아니면 너무 내부가 너무 좁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 번 사실은 그냥 식사를 제대로 못 하고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뭐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부분들인데, 아직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변 확대가 되지도 않았고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경찬 대표님 연구하시면서 어떤 게 어려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좀 재미있는 결과들이, 좀 특이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남의 시선을 별로 의식을 하지 않아요.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가, 그러니까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으로 남의 의식. 또 하나는 비장애인은 전혀 그런 관광 행태가 나타나지 않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관광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같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사회적 연대가 약한 계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만들어져서 행해지는 것도 있고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편의시설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더니, 관광지로의 이동에 대한 이동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데, 관광지 안에서의 개선, 이동에 대한 불편함은 여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열린 관광지라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쪽을 좀 하는데요. 제가 실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지정이 돼서 그런 지역을 제가 그냥 제 연구 차원에서 가서 한번 실태 조사를 해보면 일단 관리가 안 돼요. 몇 년 지나면 다시 이제 원상태로 가요. 이제 이런 상태들이 있어서 사실은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지정하고 뭐 처음에 만드는 것보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해서 이런 장애인 무장애, 그러니까 관광 약자 계층들이 지속적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네, 두 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엊그저께 이제 열린관광지 심사차 이제 지방에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힘들었던 게, 화장실을 딱 가려고 봤는데 일단 들어갔어요, 화장실 안에는. 근데 그 좁은 화장실 안에 너무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설치돼야 된다 하니까는 그냥 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근데 휠체어가 딱 들어가, 휠체어가 휘지 않잖아요. 들어갔는데 이 변기하고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기하고 접근하다가 그냥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들고 뭐 해가지고 변기에 거의 앉았는데, 진짜 하여튼 큰일 날 뻔했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죠. 그냥 뭐 어려움 하면은 사실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화장실이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거든요. 저처럼 이제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요, 먹는 건 한두 끼 굶어도 참을 수 있지만은 화장실 가는 거는 참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네, 화장실만이라도 어떻게 제발 좀,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장애인을 포함하는 감각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위해서 다들 이렇게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들을 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그 전국에 다양한 관광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비장애인들에게는 뭐 잘 알려지거나 또 그분들이 많이 가시는 관광지들이 있는데 그곳들을 장애인들은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가서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코스 발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다양한 유형의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까지 또 청각장애인들도 뭐 수어 해설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발달장애인 아동이 있는 가정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코스를 발굴한다든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관광지의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보가 없어서 사실은 시작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코스가 발굴이 되어야 되고 그 코스 안에 그냥 단순히 뭐 비장애인처럼 뭐 기차 타고 가서 어떻게 먹으면 되고 이런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어디 있고 또 맛집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식당들 중에서 갈 수 있는 곳들은 어디에 있고 또 그것들을 이용한 이후에 숙박은 어디 가서 해야 되고 또 비용은 얼마나 들고 이런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같지만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총망라한 코스를 발굴을 하고 이제 그 코스에 저희가 직접 가서 여행을 직접 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 기록을 영상으로 저희 남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사실은 장애인이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미리 경험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상도 이제 계속 꾸준히 남겨서 지금까지 한 250편 정도 지금 영상을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의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그러니까 무상으로 공유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강민희 대표님 같이 만드신 하셨잖아요. 콘텐츠 네네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찬 대표님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지금 강민희 대표님은 이제 그러니까 필드에서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도 있고 뭐 제 일도 하면서 느끼는 게 저는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아직도 그러니까 그 많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 어떤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광지에 대해서 그 주요 관광지 한 40개에 대해서 제가 올여름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제 발로 뛰어서 현장 조사를 다 했어요. 열린 관광지 그 기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장애인 그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에 나오는 어떤 그 기준으로 해서 봤는데 나름 잘 돼 있다라고 하는데도 그 기준에 완벽하게 맞는 데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 기준은 맞고 몇 개 기준은 안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용하는 그 관광약자들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아예 이용을 못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적합하다고 이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좀 해서 지금 거기도 하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열린 관광지가 선정된 지역들도 제가 틈틈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사후 조사들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이렇게 좀 데이터가 쌓이면 좀 이제 공공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정보를 제공해서 이게 조금 다 해야 되는 거다라고 되어져 있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조례들을 되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각 지자체 조례들도 이걸 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 조례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거기서 보면 이제 이러한 그 무장애 관광을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들을 수립하라라는 게 거기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서울시도 딱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뭔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져 있지는 아직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민 대표님은 현장에서 하시고 저는 이제 그런 백업 데이터들을 좀 잘 만들어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저는 이제 그 열린 관광지하고 열린 관광지와 유사한 관광지를 이렇게 이제 두 군데 비교 모니터링을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비교 모니터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열린 관광지가 열린 관광지 아닌 곳에 비해서 접근성이 훨씬 좋긴 해요.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열린 관광지냐 그건 아니고요. 열려가는 중이다. 열려가는 관광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뭐 100곳 정도 열린 관광지 선정할 거라고 하고 지금 이제 92곳 올해까지 92곳이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하드웨어적인 거는 이제 막 갇혀가고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지고 하지만 실제로 열린 관광지를 선정된 2015년도부터 선정된 것들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거는 갇혀가고 있지만은 그 안에 소프트를 채워가는 것들이 아직도 너무 미흡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안에 것을 잘 챙기고 그 다음에 열린 관광지가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사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시즌 2로 해서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제 얘기만 했나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관광하면은 네, 외부 활동이잖아요. 대부분 외부 활동이다 보니까는 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이야기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또 겨울 들어서면서 뭐 전국 단위에 대유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은 뭐 이제 조금 있으면 2.5단계, 네, 비수도권은 2단계 격상하고 이런데 사실 이 외부 활동이 그렇지 않아도 적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되고 그냥 실내에만 머물고 있고 이런 제한적인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실내에다 이렇게 좀 갇혀지고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겨울이 되면서 이제 전국 단위로 유행하고 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만큼 관광에 대해서도 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죠.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사실은 이 코로나 관련돼서 제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이동을 제한하니까 어때? 그럼 너무 힘들대요. 네. 그럼 제가 얘기해요. 그 관광약자들은 이게 평소에 그래 왔어. 근데 이 잠깐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힘들지니까 그래서 제가 장애인 관광이나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을 좀 많이 얘기를 해요. 이제는 따로 분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언제나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제가 저번에 이런 장애인 쪽 하시는 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그러는데 그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든지 너도 장애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이제 다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코로나가 갖고 온 게 되게 많죠. 사실은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식이 요즘에 뭐 랜선 관광 뭐 이렇게 관광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관광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는 상품 위주로 뭔가 관광이 됐다면 최근의 관광은 자기가 만드는 자기가 하는 게 관광인 거죠. 자기가 나는 이게 관광이야라고 느끼면 이게 관광이 되는 이게 사회도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나오는 랜선 관광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관광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간 게 이게 사회가 변한 거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뭔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관광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향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네. 강민 대표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자의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뭐 2단계다 그러면 거의 4단계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 발 밖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고 불안하고 또 혹시나 뭐 감기만 걸려도 힘든데 코로나를 겪게 되면 사실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더 치료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범 투어를 돌거나 코스를 발굴하려고 하더라도 밖에 나오려고 하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랜선 투어에 좀 적합한 모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서 뭘 못하는 상황들이 초기에는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상황을 좀 계속 한 1년 정도 겪어보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제일 필요한 거는 전문가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내가면서 뭐 코스도 발굴하고 콘텐츠도 만들어내고 또 이런 것들을 관광 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이 발굴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그냥 단순히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획자가 되기도 하고 또 여행에 직접 참여하면서 리포팅을 하기도 하고 또 이걸 직접 편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만한 전문가를 기를 시간이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그분들이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만 무장애 관광도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랜선 여행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비대면 여행 이런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뭐 비대면 여행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섬 비대면 여행지, 뭐 산책 코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 실제로 무장애 관광지가 얼마큼 포함되어 있냐 이제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닥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이런 면이 굉장히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저희는 만약에 코로나를 걸리게 되면은 저희가 직접 뭐 제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정말 크거든요. 정말 크니까는 이런 것들 뭐 비대면으로 여행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렇게 좀 뭐 예를 들면은 뭐 비대면 산책 코스 뭐 10곳 그러면 10곳 중에 한번 10%라도 네, 무장한 여행지를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코로나19 국제 관광 시장 감소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제 세계 여행 관광 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1억 7,9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엄청나죠. 네, 네, 이게 바로 올해 6월 10일 기준인데요. 네, 지난 4월 24일에 추정한 1억 8천만 개에 비해서 7,800만 개의 일자리가 더 사라질 것으로 보여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띄워주세요. 네. 여행 관광업계에서 보면은 국내 총 생산 GDP 손실 전망에서도 기본 시나리오는 세계 여행 및 관광 부분에서 총 1억 2,110만 개, 1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세계 GDP는 네, 3조 4,350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와, 대단합니다. 여기 보면, 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국내 여행 시장도 상당히 타격이 큰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체육 관광 분야에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 급격한 경기 심리 위축을 겪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관광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저는 진짜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요게 관광 산업도 그렇고 모든 관광 산업이 어렵지만 무장애 관광 산업은 거의 막 네, 정말 네, 이제 막 네, 네, 힘든 경우를 겪고 있죠. 그다음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는 물론 국내에 내국인의 네, 국내 여행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뭐 실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비교적 안정화된 시기에 5월 초 한국 연휴 기간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한 확진자로 다시 박물관, 실내, 체육, 뭐 공간 뭐 다 문 닫았잖아요.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게 이런 공간들 여행지 같은데 다 문 닫잖아요. 문 닫으니까는 제일 힘든 게 화장실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네, 화장실을 다 문 닫아 버린 거예요. 그 이제 막 화장실 급해갖고 막 찾아다니면 공공기관 가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공공기관 막 찾아가면 다 문 닫아버린 거예요.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다 문 닫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국관광연구원에 따르면요.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여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하지 못한 여가 활동으로 국내 관광 49.6%, 또 해외 관광은 37.6% 언급하고요.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여행 심리가 악화되었음을 네,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자료 좀 한번 잠깐 볼게요. 여행업, 호텔업, 유원 시설업, 뭐 국내 회의업, 카지노, 네, 이거 진짜 여행 산업은 완전 초토화됐다고 보는데요. 네, 국내는 물론 이제 왜 이러면 해외는 물론 뭐 국내 관광 산업은 안 좋아 보이는데요. 다들 코로나 속에서 관광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관광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한참 성수기 때나 여행객들이 많이 다닐 때의 관광지와는 뭐 지금 뭐 천지 차이죠. 예, 일단 사람이 거의 없고 관광하시는 분도 없지만 관광 종사자들도 안 계신 거죠. 뭐 가이드분들도 일이 아예 다 놓으셨고 심지어는 그곳을 관리하는 분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입장료를 받으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관광객도 힘들고 관광 가이드분들이라든지 종사자들도 힘드시고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다들 힘든 상황이고 이게 이제 얼마나 갈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완전히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뭐 몇 년 정도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1, 2년 내에는 사실은 원활하게 관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현재 최근에 뭐 이런 회의나 이런 데 가서 보면 한 2023년을 기점으로 이제 그 관광 산업이 다시 이제 그 이전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지금 갑자기 또 이제 심각해지긴 했지만 사실 저는 내년부터는 이 관광 산업이 관광이라는 것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런 그런 관광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보면 이제 해외 사례들을 보면 특히 가까운 일본, 중국 같은 데는 내수가 되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관광 산업이 그러니까 내수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아웃바운드를 기반으로 해왔고 또 인바운드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산업을 성장시켜 왔는데 사실은 요번이 어떻게 보면 인바운드, 그러니까 인트라바운드를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전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고 해서 요즘에 뭐 국가 간에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국이 방역 조치를 잘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해외 여행이 과거같이 갈 수 없다면 사실은 그거를 이제 국내 관광으로 어쨌거나 다니지 못할 때 국내 관광을 돌릴 텐데 지금 국내 관광이 코로나 선생님 잠깐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관광에서 가장 이슈였던 것들이 뭔 줄 아세요? 어떤 거요? 오버 투어리즘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는 게 문제였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너무 안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외국도 그렇고 요즘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사회적 수용력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적정한 게 어떤 거냐. 이제 너무 이걸 통해서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적정하게 어떻게 유지를 하는 거. 그리고 저는 그거와 더불어 이제 국내 관광을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제가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들이 그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다, 여행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딜 가도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여행하는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올라오는 그러니까 중국이나 그 외에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해외여행 갈 때 그 롤 모델이 한국 모델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양적으로 말고 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이거를 위기이긴 하지만 이거를 기회로 삼으면 이걸 국내 관광지나 국내
어떤 그 관광의 질을 조금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측면에서 이 무장애 관광도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움직여져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무장애 관광지들을 가서 느껴보면 열린 관광지나 뭐 이런 사업들을 해서 뭐 단위 사업들로 뭔가 이것들 개선 사업들을 해요. 근데 저는 딱 보면 얘는 원래 자체가 무장애에 대한 개념이 없이 한 20년, 30년 전에 관광지 계획을 해서 그것만 고쳐서 얘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 전체 사이트 자체의 컨디션이 무장애를 할 수 없는 환경인데 우리가 어거지로 맞추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그 전선 대표님도 얘기하다시피 그러니까 가서 보면 이게 좀 나중에 되면 좀 안 맞게 이렇게 되는 이유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새롭게 관광지들을 리모델링 하거나 이제 그럴 시기들이 왔는데 그때 이 무장애에 대한 그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저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뭐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단 옆에 슬로프를 놔요. 근데 사실은 그 계단을 없애면 되는 건데 없애면 되는데 우리는 그래놓고 유니버셜 이거는 베어리어 프리거든요. 사실은 그 유니버셜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근데 예, 뭐 좋다라고 이렇게 홍보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막 그런 그러니까 실무적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백신만 기다리면서 숨지기고 있기에는 너무 장기화되고 있어서 다들 지쳐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여행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아까 오버 투어리즘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단체 관광이 되게 많았잖아요. 패키지 관광, 단체 관광이 많았고 근데 이제는 사실은 많이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는 환경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좀 컴팩트하게 소수의 특화된 관광이 저는 이제 주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그렇게 되면 무장애 관광도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유형에 맞추거나 아니면 관광 약자의 유형에 맞춰서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에 고부가가치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광 서비스를 누리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누릴 수 있으니까 돈을 더 내고 사실은 관광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특화된 다양한 기획의 관광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이제 가능한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뭐 콘텐츠나 다양한 기획과 좀 연계가 돼서 그냥 단순히 관광을 가서 그냥 보고 듣고 먹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일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기획들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경재 대표님. 그 서울대 그 최인철 교수님 팀에서 2017년도에 그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참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 칼로리라는 어떤 그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행복 칼로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일을 하건 뭐해요 칼로리를 사용하는데 그 어떤 활동을 할 때 행복하게 칼로리를 그러니까 소모하면서 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연구한 게 있는데 거기에 가장 사람들이 그 행복 칼로리 그러니까 행복 칼로리 소모하면서 하고 싶어하는 활동이 다들 아실 거예요. 여행이에요, 여행.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우리가 일하는 거는 제일 싫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보면 이제 공부는 의미는 있는데 사실은 별로 이렇게 그런 게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근데 되게 고무적인 게 그게 이제 그 관광 쪽도 아니고 여행 쪽 하시는 연구자도 아닌데 그렇다면 이제 관광이라는 그러니까 여행을 포함한 관광은 모두가 다 자기 삶에 굉장히 제일 필요한 어떤 활동이다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이
이 코로나 속에서 관광이라고 보면 사실은 그 저희가 이렇게 느낄 때 잠시만요. 제가 너무 아까 얘기를 하다가 아까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관광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는데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강민기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단체 여행보다 이제 개별 여행, 소규모 여행을 좀 특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것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 장애인들이 여행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는 혼자 가긴 되게 두렵거든요. 혼자 가거나 둘이 가거나 이제 뭐 그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이제 그곳에 가서 혹시나 모를 이제 뭐 거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있어요. 거부를 하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내가 만약에 여행 간다 그러면 그럼 나도 갈래, 나도 따라가 볼래, 막 이제 서로 그렇게가 돼요. 그러면 그래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같이 가보자 이러다 보니까는 대규모로 가게 돼요. 대부분 단체로.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개별 여행이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단체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자꾸 단체로 이렇게다가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장애 유형에 따라서 약간 그 관광이 되게 뭐 니즈해진다 그럴까요? 되게 느려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서로의 이렇게 좀 서로에게 미안한 경우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외부 활동할 때는 대부분 이 전동 휠체어를 사용을 해요. 전동 휠체어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시각장애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목발 짚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데 시각장애인 친구들은 제 휠체어를 자꾸 이렇게 쫓아오면은 이제 그 친구의 보행에 맞게끔 이렇게 속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좀 답답한 그런 게 느껴져요. 저는 여기서 내려오면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만 타면은 그냥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다니고 싶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그 장애 유형별 뭐 그다음에 보장구를 뭘 사용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좀 분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거 타고 여행할 때 보면은 이제 저랑 같이 오는 보조인 선생님들도 보면은 마냥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전동 스쿠터 있잖아요. 스쿠터 타고 이러고 다니면은 엄청 재밌거든요. 그리고 많이 볼 수 있고, 네, 다리도 안 아프고. 네, 그래서 그런 유형에 맞게끔 그런 상품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영재 대표님 이제 준비되셨나요? 예. 이제 한 가지 그 얘기를, 이건 오늘 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장애 쪽을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거고요. 근데 그걸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람들이 장애 쪽을 하면 저희가 대부분 제약을 없애는 걸로 정책들이 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약을 없애면 행동을 할 거라는 전제하에 제약을 없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아니에요. 제약을 없애는 것과 행동을 추동하는 것은 다른 심리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이 없어졌다고 내가 관광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약간 조금 학문적으로 말씀드려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그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어떤 것들은 제약을 없애는 걸로 해요. 그거는 굉장히 복지적인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강민기 대표님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관광 약자가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뭔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러니까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시장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잘 조화가 돼야 사실은 잘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호주나 영국 같은 데들은, 영국에는 이 장애 인구가 우리보다 한참 커. 우리는 한 300만 정도 되는데 거기는 한 1000만이 넘거든요. 근데 그 장애인을 포함한 그 가구, 그러니까 장애인만 하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관광 활동할 때 보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뭐 어떤 협회나 단체를 통해서 주로 많이 하는데 그 가구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거기에 소비 구매력이 그러니까 유로로 하면 한 그 한국 돈으로 한 3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거기는 느껴요. 그래서 이 시장을 잘 거기는 이게 시장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이것도 그러면 왜냐하면 그러면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거든. 기업은 어쨌거나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은 이 이윤 창출이 안 되니까 뭐 강민 대표님 잘 아실 거예요. 이쪽 일이라는 게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돈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접근이 안 됐는데 저도 이렇게 요즘에 외국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벌써 여기는 이거를 시장으로 갖고 들어와갖고 이게 선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복지나 정부에서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내려주는 거는 대부분의 최소한으로만 서비스를 주기 때문에 거기서의 그 갭이 많은 거예요. 불만족이. 일반적인 서비스는 시장으로 가 있는데 뭐 좋은 서비스인데 왜 우리 관광약자들에 대한 서비스는 왜 이렇게 안 좋냐. 숙박시설도 안 좋고 뭐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돼야 지금 이런 시기 때 조금 잘 그러니까 인식도 많이 바뀌고 이렇게 잘 만들어지면 이게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저희를요, 네, 소비자로 봐주셔야 돼요. 저희가 가면은요, 저는 1+1이에요. 네, 1+1 이상이에요. 1+2, 그 다음에 3까지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는요,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네, 상품들이에요. 네, 손님들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 백신 개발 소식이 사실 이제 조금씩 들려오고 있잖아요. 네, 들려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관광 산업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떤 거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무장의 관광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어쨌든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어떤 여행 상품을 뭐 개발하고 방향을 이야기했을 때 저는 소규모 여행이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소규모 여행을 기획하고 또 코스를 만들어내고 또 그 다음 단계까지 갈 것들이 뭐냐면 현장에서 가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어떤 궁에서 해설을 한다거나 또 숙박과 관련돼서 뭔가 프로그램을 짠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장애인과는 완전 너무 다른 게 시각장애인에게 맞는 코스, 또 가이드, 또 현장에서의 해설, 청각장애인에게 맞는 해설 가이드, 또 어떤 콘텐츠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양성되지 않으면 개발을 할 수 없고 시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책적으로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하지만 결국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가를 양성해내는 시스템은 사실 거의 전무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조금씩 뭐 무장의 관광, 뭐 가이드도 양성하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걸 시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희처럼 활동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정책단에서 사실 화끈하게 좀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길러내줘야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단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관광 서비스가 제공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또 선순환이 돼서 내 친구가 또 오기도 하고 내 이웃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도 내고 이렇게 해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이 모든 것들에서 사실 전문가 양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이경재 대표님. 그 전문가 얘기 하셨는데요. 사실은 뭐 학교 일단 전문가 만드는 이제 교육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교육을 조금 강조를 하는데 이 무장에 관련된 교육 그 커리큘럼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쪽을 제가 계속 연구를 하고 뭐 이런 데 관심 있고 제가 뭐 이걸 통해서 뭔가 그 회사도 운영하고 있어서 저는 학교에서 뭐 가면 이제 어떤 수업에도 다 끼워서 넣어요. 그러니까 한 주 내지 2주 정도를 넣어서 이제 소개를 해주면 학생들이 되게 관심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단절되어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들이 그러니까 알아야 관광도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 무장에 대한 특히나 이런 쪽은 근데 이거를 어떤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다 찾아서 하지. 저도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딱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내가 이 지역에 무장애 관광지에 관련된 어떤 코스나 뭐 어떤 정책들을 한다고 그러면 그럼 기본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보고 여기가 뭐가 안 돼 있구나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올해 한번 해봤어요. 그걸 한 40군데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알았어요. 이게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만 얘기하지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거가 없어요. 근데 그런 기초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저한테 일을 주신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나중에 여기서 무장애나 뭐 유니버셜 관련된 어떤 관광이라는 걸 정책을 만들 때 타 지역하고 다를 거다. 왜? 여기는 기초 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교수님 한 분은 그분은 자기가 그때 얘기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이걸 내가 그 강좌를 만들어서 해. 근데 아마 전국에서 우리 학교밖에 없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저는 제가 이제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현업과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정도는 아직 능력이 없어서 하는데 꼭 나중에는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을, 그러니까 강민기 대표님은 현업에서 하시고 저는 이제 그런 기초적으로 그 교육을 조금 만들어내 보고 싶은 게 제 작은 소망이에요. 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제가 활동하는 단체에서 무장애 감각 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했거든요. 그때 했을 때 이제 참여자를 모집을 했어요. 참여자를 모집을 했는데 저희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 줄 모른 거예요. 한 160명 정도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그것도 이제 다 추린 거예요. 더 오겠다는데 더 이상 이제 못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강민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이드 양성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한 12년 전에 가이드 양성 과정을 했어요. 이제 무장애 관광 가이드 양성 과정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무장애 관광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모르던 시절이어갖고 가이드는 양성을 해놨어.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활동할 데가 없는 거예요. 활동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오다가 그래도 그분들이 지금도 가이드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 무장애 관광 현장에서 무장애 관광 활동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나마 이제 뭐 그분들로 인해서 이제 밑거름이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무장애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거는 이제 복지 관점이 아니라 산업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저희도 이제 돈 쓰는데 대접을 받을 수 있잖아요.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여행 바우처가 있었잖아요. 여행 바우처 2013년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13년도까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동료들도 여행 바우처에 15만 원이가 있었거든요. 15만 원 있는데 이거 갖고 나 진짜 여행하고 싶은데 그 돈을 쓸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돈을 바우처 카드를 긁을 수 있는 뭐 그런 데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때만 하더라도 환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지 않은 그때였기 때문에 그 돈이 계속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카드에만 남아 있다가 정부에서 이거는 이렇게 줘도 못 쓰니 이 예산을 그냥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갖고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관광약자들이 여행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환경은 좋아졌는데 이제 돈이 없어.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제 친구가 호주에서 왔어요. 호주에서 온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경추 다 사지를 다 못 쓰는 친구거든요. 근데 활동지원인 2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 니네는 어떻게 활동지원인 2명을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활동지원인 2명하고 그 친구는 그 정부에서 이제 그 친구한테 뭐 여행할 수 있는 여행 바우처라 그러나 하여튼 금액을 지원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내가 뭐 해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이제 본인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하니까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관광산업에서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관광역자뿐만 아니라 뭐 다른 관광객들을 뭐 따로 준비해야 될 것들 있을까요? 같이 준비해야 될 것들?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사실 이 안전 문제가 그동안은 안전 문제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저희는 큰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뭐 세월호 사건부터 해서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이제 안전은 뭐 그 요즘 얘기가 그런 거니까 사고는 뭐 계층이 없다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특히나 코로나가 이제 그걸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단체 관광보다는 좀 개별적으로 소규모 관광이 되면 사실은 저는 그 사실은 이 안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그 사실은 그 전부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부 한국이 방역 정책을 참 잘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안전 문제는 다 개인화되어져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안전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모든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관광자들은 그 안전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있는 지역들 위주로 다닐 거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관광지, 뭐 관광 숙박시설 어떤 시설이든 그런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과거에는 뭐 매력, 그러니까 그 관광지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했다면 그거와 더불어 우리는 정말 안전한 지역이다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네가 드러내주면 그게 어떻게 보면 거기를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선택 그 요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자도 그렇지만 관광지들,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산업들도 자기가 얼마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는 대기업들은 안전 문제를 어느 정도 자기네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과 뭔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관광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대기업 이런 그러니까 산업 사슬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소규모밖에 없다 보니까 특히 안전 문제, 다른 것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 안전 문제만큼은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게 아마도 이제 관광 정책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기업들을 조금 이렇게 기반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안전 문제를 어느 정도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마 제공을 해야 이게 앞으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게 오래 갈 건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같이 살아서 이제 관광객도 관광 산업도 조금 이렇게 좀 이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강민희 대표님. 저는 이제 관광 약자들을 맞이하는 관광객들 입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좀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광지에 가면 사실은 휠체어 보기도 사실 쉽지 않고 하니까 다들 되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단순한 관심에서 사실은 끝나야 서로의 그 개인 프라이버시가 이렇게 존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한마디를 거둔다거나 사실은 뭐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본다거나 하는 순간 사실은 상대방에 대해서 개입하는 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는 관광약자들이 충분히 많이 여행을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건 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내 주변에 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약자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무지에서 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경험하지 못한 것에 오는 무지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관광을 갔듯이 나와 다른 사람들도 관광을 함께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사실 되게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장애인과 함께하는 이 가족은 되게 힘든 분들 아니면 여행하기 힘든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아차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거 되게 독특한 사고방식이거든요. 사실 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유아차와 함께한 아이들도 충분히 관광약자고,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은 결국에는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비슷한 선상에 놓고 누구나 다 관광을 누려야 되고 누구나 다 관광지에 와서 이런 것들을 누릴 때 각자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좀 받아들일 준비가, 또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미리 해보실 저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그 평일에 저는 이제 그러니까는 주말 여행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주말에 여행을 하면 일단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 식당에 분명히 자리가 있는데도 없대요. 예약이 돼 있대요. 막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주말에 여행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안전사고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펑크난다든지 뭐 이러면은 관공서가 다 쉬어요. 그럼 도움 요청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는 그럼 주중에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중에 여행하다 보면은 관광지에 보면은 주중에는 다 관광객사들이에요. 다 이제 애기들 유치원에서 소풍 오지, 노인들 뭐 경로당에서 뭐 오지, 근데 이제 고령자들끼리 이렇게 다니지, 그다음에 장애인들 이렇게 다니지 보면은 진짜 다 관광약자들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많은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보면은 시설물이 굉장히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관광 자원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곳이 안전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저희 같은 관광약자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리 관광 자원이 훌륭해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강민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관광약자들이 갔을 때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그 사람들을 진짜 손님으로 받아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인식 개선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안전한 관광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손님을 대하는 태도, 네, 이런 것도 변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코로나가 끝나고 이후에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후에 생각하는 이제 저의 바람은 저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해외로 가서 배워왔잖아요. 사실 해외 가서 엄청 배워오고 연수 가고 이래갖고 저도 엄청 많이 가고 그랬거든요. 이런 게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배워가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가 좀 가르칠 수 있는 뭐 K방역, 뭐 K팝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K 무장애 여행 수출하겠습니다. 예,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러면 이제 관광약자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제가 먼저 하자면 저는 그러니까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다니셔야 돼요. 사실은 한 발 내딛는 게 너무 조심스럽고 불안하시겠지만 내가 한 발 내딛는 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관광약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편한 환경이면 사실 그 누구도 다 불편함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 세상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물론 이제 전윤수 대표님은 저보다 훨씬 많이 경험하셨지만 제가 이 짧게 정말 6, 7년 경험한 거를 판단해도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지금 분명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도 바뀌고 인식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롭게
나와서 즐기기도 하시고 햇볕도 맞고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오셔서 다양한 걸 충분히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리시면서 불편한 거는 불편하다고 이야기도 하시고 바꿔달라고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아마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경재 대표님요. 어찌됐든 그 지금 상황,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아요. 네. 더 좋아지는 환경으로 바뀔 건데 사실은 뭐 그 제가 뭐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오래 이쪽을 하진 않았지만 해보면서 느끼는 게 그 사회적으로 그 아까 얘기하신 데 관광 약자 뭐 이렇게 뭐 교통 약자도 있고 뭐 다 비슷한 어떤 용어들인데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계층들한테 뭘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은 사실은 보니까 저도 잘 모르고 이쪽을 하지만 그래서 충분하게 이런 분들이 내가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보를 주셔야 저희가 그냥 정확한 어떻게 보면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이런 분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막 쉽게 속마음을 잘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시행착오로 겪었던 게 기존에 있는 것들 갖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년 이쪽을 하고 이제 이런 선생님들하고 알게 되니까 하면서 인터뷰 같은 걸 해보면 전혀 다른,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방식의 것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소통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쉽게 쌍방과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쌍방과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또 관광 약자분들도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정확하게 해서 이게 의사소통이 잘 되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뭐 그 사회에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정부나 지자체에다가 네, 앞으로 이제 무장애 관광이 어떤 방향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좀 지원하고 제도를 만들어가고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조언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뭘 더 베풀어 줄 것인가, 뭐 어디에 여행을 더 보내줄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자꾸 수를 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100명 보내줬다, 150명 보내줬다, 만족도 조사하고. 근데 사실 그거는 시장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들이 많이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동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도 막 만들어지고 아니면 식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야 이게 막 활성화되면서 근데 비장애인들은 그런 게 막 만들어지는데 왜 굳이 관광객자의 수도 엄청나게 많은데 왜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자체에서 너무 쥐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쥐고 예산을 막 하는데 장애인들 입장에서도 혹은 관광객자 입장에서도 그냥 편하게 내가 돈 안 내고 보내주니까 근데 그거는 점점 사실은 이 시장을 좀먹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시작했던 여러 기업들이 지금 다 문 닫았어요. 결국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지원 사업에 그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지자체에 계시거나 아니면 정부에 이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성이 분명히 있고 이미 선진국은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사업이 만들어지고 오히려 좀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같이 발맞춰서 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숫자를 더해서 실적을 채울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좋은 사업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이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자꾸 공공 쪽에서는 이걸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드는 거를. 근데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들도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부도 이거를 자꾸만 아까도 이게 복지라는 관점에서 자꾸만 넣다 보면 아 이건 비용이야 그러니까 아 이건 써야 아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더 못 나가요.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투자라고 생각하면 이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익을 남겨야죠. 이익을 남기든가 뭔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갖고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저는 가끔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는 왜 그것만 해? 그거 갖고 돈벌이 돼? 이래요. 근데 저는 한마디로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이건 블루오션이야. 왜?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고 또 전문가도 없어. 특히나 관광 쪽에서 이거를 제가 그래도 이쪽을 계속 하는 이유가 저는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드러내놓고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것도 좀 짧고 그래서 조금 더 오래 하다 보면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그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캠핑이 지금은 되게 활성화가 됐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 뭐 외국에 계셨던 분들 10년 전에 야 외국에서 이런 사업들 좋다고 갖고 들어왔다가 다 망했어요. 지금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이 관광 약자 이제 무장의 관광 시장도 우리가 현재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안 좋고 불편하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시장이라는 관점으로 아직 저희가 우리 사회에서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조만간 올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와야 돼요, 저는. 빨리 와서, 뭐, 저도 그렇고, 여기 강민 대표님도 그렇고, 뭐, 전선 대표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지금보다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조금 생각을 조금 그렇게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제가 그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는 그 샌드 휠체어가 있는 거예요. 뭐 해변에. 그래서 그 샌드 휠체어를 그러면은 어떻게 타냐 그랬더니 거기 이제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다 타요. 타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운행을 하냐 그랬더니 그게 이제 수동인데 그 샌드 휠체어를 끄는 아르바이트들이 있는 거예요. 네. 도토리안에 가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자리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정부에서 이제 뭐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로 뭐 여행 바우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이런 것들을 본인들한테 직접 제공하면 그거를 저한테 만약에 정부에서 뭐 여행 바우처를 15만 원 예전처럼 준다. 그러면은 그 돈만 쓰지 않거든요. 예, 그 돈에 배를 쓰거든요. 예, 배를 쓰거든요. 근데 배를 쓴다는 거 아까 제가 15만 원 쓰잖아요. 제가 15만 원 갖고 있으면 전 15만 원만 쓰는 게 아니라 저 1 플러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라 그랬잖아요. 같이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에요. 네, 이렇게 쓰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정부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복지적 관점에서만 이렇게 딱 보니까는 계속 뭐 몇 명 보내주고 몇 명 보내주고 몇 명 여행 보내주고 뭐 거기에 뭐 실적이 나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다이렉트 페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주면은요. 저는 그 돈으로 가지고 뭐 대구 와서 여행을 한다. 근데 어디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내가 소비자니까 물론은 뭐 돈 내고 밥 먹으면서 불편함이 있으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뭐 좋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그럼 고치겠죠. 제가 여기서 대구에서 작년에인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게 대구 근대골목 처음에 이제 열린관광지 선정됐을 때 심사로 왔었어요. 심사로 왔을 때 봤을 때는 그 근대골목이 그렇게 내가 들어가서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열린관광지 선정되고 여기 달구물센터에서 계속 활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같이 와요. 같이 와서 이렇게 근대골목 이렇게 딱 둘러보면은 밥 먹을 데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돈 쓸 수 있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 쓸 수 있는 곳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인 것 같고,
내가 돈을 쓰게끔 하는 거는 네, 다이렉트 페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저를 소비자라고 인식을 하고 네, 주변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어쨌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여행하는 욕구가 생기게끔 만드는 우리 여기 나오신 패널분들은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돈 쓰는 지적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저희 여행하기 편한 데 가고 싶어요.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행하기 좋은 곳하고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가고 싶은 곳은 사실 시설이 안 갖춰 있으면 못 가잖아요. 네, 여행하기 좋은 곳 찾거든요. 네, 여행하기 좋은 곳이 저희가 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게끔 네,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 됐는데요. 자, 오늘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셨는데 좀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처음이에요, 이런 게. 아, 그래요? 저 이렇게 카메라에 있는데 처음이라 약간 좀 긴장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뭐 저도 이제 좋으신 분들하고 사실 이런, 그러니까 제가 딴 데 가면 그냥 제가 뭐 발표하고 뭐 질의답고 하는데 오늘은 뭐 좋은 의견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이제 이런 장이 되니까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잘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그 정도도 말씀드릴게요. 네, 강민 대표님요.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지자체에서 이렇게 뭔가 진행한 어떤 행사 아니면 의견 들어보는 근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만 반복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토론도 하고 사실 한 서너 시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막 여기 대구의 무장애 관광지를 막 분석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지만 그거 너무 좋은데요? 그죠? 그럼 다음 기회에 또 저는 너무 좋았고 또 자주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여행 토크 콘서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번의 이제 경험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뭐 전문적인 이런 뭐 약간 다큐 아니면 시사 뭐 시사하고 예능하고 섞어서 하는 거는 네,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심층적으로 네, 대구 무장애 관광지 한번 둘러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토론 아니면은 이렇게 토크 콘서트 이런 시간을 만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